안녕하세요. 저기 코스피 5000 출발 전에 21선 꼭 만나야 해로 이제 코스피 지수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트 3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파트 3 코스피 지수 분석에서는 거시경제 분석으로 펀더멘탈, 유동성, 수급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의견과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펀더멘털로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 PB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 밸류는 오늘 값이 아니고 어제의 값으로 나오더라고요. 2023년 11월 30일 일자로 보면 PBR인데, PBR이라는 게 이제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장부가 대비해서 이제 시장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장부가가 100원인데 시장가가 90원이면 이제 90원에 사서 1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1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PBR이 낮을수록 장부가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유리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이제 종가가 2535.29였고 그때 PBR이 0.92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PBR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코스피는 아니고 한국인데, 수출입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 코스피가 여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다 수출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입 중에서 특히 그 무역 수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코스피의 유동성 중에 하나인 외국인의 축이 환율인데,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야만이 환율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날짜 달을 보니까 2023년 10월 자료더라고요. 그 2008년 리먼 사태 때 보면 수출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 이쪽으로 위쪽으로 나오면 무역 흑자인데 무역 흑자가 계속 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리먼 사태 전에 이제 유가가 엄청 급등하면서 무역이 흑자가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적자가 돌아서면서 환율도 안 좋아지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상은 그래서 무역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무역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온 거죠. 유가가 내려오고 무역 흑자가 돌아서면서 반등했고요. 지금 현재 빅테크 버블 상태라고 보는데 현재도 보면 팬데믹 때 이제 무역 흑자가 유지됐죠. 유지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수출도 상승하면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유가가 엄청 급등했었죠. 그러면서 무역 적자도 나고 그러면서 무역 적자도 나면서 이제 코스피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한 5달 정도 됐죠. 무역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수출입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동향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경기 종합지수인데, 이 코스피라고 꼭, 안 불러도 됩니다. 한국입니다. 이것도 2023년 10월 자료인데, 파란색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검정색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지수니까 지금 경기 흐름, 우리 체감 경기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 선행지수는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저는 이제 팬데믹 전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바닥치고 또 바닥치고 쌍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지금 보면 선행지수 바닥치고 이게 쌍바닥 칠 거였으면 이게 여기서 꺾였어야 되네. 안 꺾이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코스피가 선행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쌍바닥 안 찍고 바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월봉인데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의 반대가 금리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건지 하락할 건지 이제 판단해 보려고 국고채 10년물 채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채권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금리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상승했는데 지금 뭐 그 채권 가격이 A, B, C 뭐 굳이 뭐 파동,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 조정 파동을 쓰면 이렇게 표현인데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그럼 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다행히 이제 채권 가격이 쌍바닥 찍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작이다. 이 쌍바닥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자기 가격 지난번 가격을 확인하는 습성이 있는데 확인해서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스토캐스틱도 보면 첫 번째 바닥에서 모든 모멘텀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세로 바뀌었다가 단기랑 중기랑 다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서 다소 재차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그 아무튼 리테스트 과정 끝내고 재차 상승하는 걸로 봐서 모멘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상승 끝인 게 맞는 게 심지어 몇몇 나라는 벌써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번에 7번째 동결 했는데 아마 다음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내릴 걸로 판단됩니다. 뭐 주봉인데 주봉은 보면 아까 쌍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금리는 이제 상승 끝, 하락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이죠. 아까 그 무역 수지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에선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올 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환차손을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돌아갈 때 환차손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 얘기는 환율이 내려갈 그런 여건이 마련됐을 때만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1444원 고점을 치고 이게 이제 2022년 10월이었는데 에이파 하락했고 그다음에 이거 거의 반등이죠. 뭐 미약합니다. 꼭 설명하려면 이게 A, B, C로 이제 반등했고 그다음에 C 파동이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그 상승 모멘텀을 보면 이 그 하락 모멘텀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할 룸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환율은 하락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살 만한 그런 요인은 됐다. 일봉으로 이제 환율을 일봉으로 보면 저번에 이제 코스피가 급하게 반등하면서 세 번 크게 하락했죠. 이 갭을 남기고 하락을 했는데 아마 그냥 뭐 이 방송은 아마라고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이제 다 하락한 다음에 약간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등세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가는 그렇죠. 유가는 사실 우리나라 무역 흑자냐 적자냐 이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유가도 하락되는 게 좋은데 유가도 많이 올랐었다가 13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원래 이제 비파 반등 고점부터 시파 하락 때까지 개인이 쭉 샀죠. 외국인이 쭉 팔고 기관은 이제 팔다가 좀 사다가 하다가 결국 반등 결국 이게 이제 3파 시작점으로 보는데 반등에서 기관이 먼저 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따라 샀고 개인은 팔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번 장세는 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나. 그럼 기관이 주도 세력이면 기관이 미는 종목이 뭔가 이거를 쫓아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제 월봉, 주봉에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봉은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엘리어트 파동도 대오파동 상승에서 지금 3파 상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에서 보면 월봉상 상승 장악형이 출현했어요. 장대 월봉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5월선, 20주선, 61선이 중요한데 이미 돌파돼 있고 200일에서 지금 공방 중이다. 그 다음에 지표와 거래량을 보면 주봉상 이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 일봉상으로 지금 21선 이격이 조정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실질적인 출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동성 분석을 보면 이제 금리 환율 유가인데 결국 이제 상승이 끝났거든요. 그럼 유동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지수나 수출입 PBR을 보면 선행지수 상승하고 있고 이미 흑자 전환한 지 5달 정도 됐고, 이제 수출입도 증가하고 있고 PBR은 뭐 0.92 정도.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인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키는 배터리가 하락세가 멈추는 건데, 배터리 하락세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 또 배터리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아까 리테스트 하는 현상, 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부족해요. 코스피를 상승하기 위해서 모멘텀. 뭐 재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딱 치고 갈 만한 주도주가 안 보인다. 지금 뭐 반도체를 주도주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수 관련주고 그게 세게 치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잡으면서 세게 치고 나갈 주도주, 그게 안 보인다. 지금 그게 단점입니다. 코스피 종합 전망을 보면 상승 중이고 분할 매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면, 일봉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스피 매매 타점 어디다 씁니까? 그거는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건데, 코스피 종목 중에 200개의 똘똘한 종목들 모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거를 적절히 파생을 섞어서 레버리지를 만든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를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일봉상 코스피가 이 하락세경 완성하고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역해된 숄더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1선과 이격이 있어서 이격을 조정하는 게 점선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가서 빨간 선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2540점에서 만날 거다. 지난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2060에서의 골든크로스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골든크로스 나서 조정을 하루 이틀 받으면 21선 안 닿고도 출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안 닿으면 다음에 또 닿아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는 소원이 여기서 행보 쫙 해서 21선 만나고 떠나길 바랍니다.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그 장대양봉의 고점 2500이죠. 여기를 돌파했으므로 계속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고, 이 2273은 역사적 바닥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봉은 좀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주봉으로 매매하면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매매 타점 1, 2, 3을 제시해 드리면 뭐 여기 지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20주선 돌파할 때 매수.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뭐 돌파했다고 보고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 주봉을 보고 매수하든지, 금요일 날. 그래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0, 이게 200주선이죠. 200주선 돌파하고 나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650 이상,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최종적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치는 3,316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봉으로 막 애써서 매수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은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